오늘은 많은 분들이 은퇴를 꿈꾸면서도 정작 예상하지 못하는 치명적 리스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제 은퇴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은퇴 전엔 누구도 이런 문제를 자신에게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시점에 들어서면 대부분이 같은 위험에 부딪히게 됩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준비한 은퇴 계획은 돈만을 기준으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재정 계획만으로 은퇴를 결정하는데 실제 위험은 전혀 다른 데서 시작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56세 조기 은퇴자는 8억이라는 꽤 탄탄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을 그만두며 회사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순간 행복감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2개월 뒤 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호소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재정적 문제보다 훨씬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그는 역할 상실이라는 보이지 않는 충격을 겪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60세에 은퇴한 공기업 출신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퇴직 후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낼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부부 갈등이 시작되었고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집에 있으니 오히려 하루가 더 힘들어졌어요. 두 사람 모두 당황했습니다. 은퇴 전엔 절대 예상하지 못한 가족 리듬 붕괴라는 리스크가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건강의 급격한 변화도 많은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겪는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들은 이야기 중 가장 충격적인 건 한 남성의 고백이었습니다. 출근하지 않으니까 움직일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한 달 만에 몸이 확 나빠졌어요. 은퇴 후 운동량 감소는 생각보다 빠르게 체력과 면역을 떨어뜨립니다. 하지만 은퇴 전에는 대부분 이 사실을 과소평가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사회적 관계의 붕괴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처음엔 이제 회사 스트레스에서 자유롭다고 기뻐합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고 막상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직장 기반의 관계는 생각보다 빠르게 사라지고 남는 건 공백뿐입니다. 이 고립감은 다시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결국 삶의 질 전반을 무너뜨립니다. 이처럼 은퇴 전엔 돈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은 돈이 아니라 역할의 상실, 가족과의 거리감, 건강의 급격한 저하, 사회적 고립과 같은 보이지 않는 리스크 때문에 삶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새 삶의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당신의 하루를 어떻게 구성할지, 당신이 어떤 역할을 새로 갖게 될지, 당신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확장할지, 그리고 당신의 건강 루틴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 계획 없이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결국 흔들리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퇴 전엔 절대 모르는 치명적 리스크는 돈이 아닌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이 삶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재정 계획은 은퇴의 절반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당신의 일상, 인간관계, 심리, 그리고 정체성을 어떻게 다시 설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은퇴는 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설계라는 사실을 많은 은퇴자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재정적 계산에 집중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생활비로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연금 수령 시점이 언제인지처럼 눈에 보이는 숫자들을 기준으로 미래를 설계한다. 하지만 실제 은퇴자들이 털어놓는 가장 큰 후회는 거의 예외 없이 나는 돈보다 더 큰 문제를 너무 늦게 알았다는 고백이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은퇴 이후 삶의 구조가 어떻게 붕괴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실질적 메시지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은퇴 전에는 거의 누구도 실감하지 못한다. 재직 중에는 일이 일상을 지탱해준다.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목적을 제공하며 사회적 관계를 자동으로 유지하게 한다. 하지만 이를 떠나는 순간 이틀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취약성을 마주하게 된다. 그중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것은 역할 상실이라는 심리적 충격이다. 한 중견 기업의 팀장으로 은퇴한 남성의 사례는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은퇴 직전까지 수십 명의 업무를 총괄하며 책임과 영향력을 느끼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은퇴 후 그는 갑자기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정체성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말한다. 서류상 나는 은퇴자지만 내 마음속 나는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말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 많은 은퇴자들이 직무와 지위가 사라진 뒤 자신의 존재 의미가 흔들리는 경험을 한다. 그동안 업무가 가져다 주던 성취감과 인정이 사라지고 일상은 이유 없는 공백으로 늘어난다. 이 공백은 시간이 지나며 더 깊어진다. 목표 없이 흘러가는 하루는 자존감을 낮추고 삶의 에너지를 빼앗는다. 무엇보다 스스로 느끼는 가치가 떨어질 때 인간은 빠르게 우울감과 무기력으로 이동한다. 이는 단순한 심리 현상으로 끝나지 않는다. 실제로 연구에서는 은퇴 후 첫 해에 정체성 혼란을 겪는 사람일수록 신체 건강의 악화 속도가 두드러지게 빨라진다고 말한다. 심리와 신체는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 몸은 마음의 그림자를 따라 움직인다. 두 번째로 많은 은퇴자들이 경험하는 리스크는 가족 관계의 변화다. 많은 사람이 은퇴하면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관계가 더 좋아질 것이라 예상한다. 하지만 상당수 가정에서는 오히려 갈등이 증가한다. 부부는 오랜 시간 각자의 리듬으로 살아왔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개인의 공간과 역할 분담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만들어 왔다. 그런데 은퇴 후 하루의 모든 시간이 공유되면서 이 균형이 한순간에 무너진다. 한 은퇴 남성은 이렇게 말했다. 아내는 제가 집에 오래 머무는 걸 반가워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편하다고 하더군요. 이 말은 많은 은퇴자들의 공통된 경험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다. 배우자는 갑작스러운 일상의 침입으로 피로감을 느끼고 은퇴자는 자신이 외면당하는 것 같은 상실을 겪는다. 이 미세한 균열이 시간이 지나며 관계의 거리감을 더 크게 만든다. 특히 은퇴 후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소소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대화는 줄고 감정은 쌓인다. 이전에는 서로의 일상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지만 은퇴 후에는 모든 움직임이 서로의 눈앞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관계의 기반을 흔드는 또 하나의 치명적 리스크가 된다. 세 번째로 은퇴자들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부분은 신체 건강의 급격한 하락이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은퇴하면 운동도 하고 건강을 더 챙길 수 있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출근이라는 최소한의 활동마저 사라지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생활로 흘러간다.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소파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지며 불규칙한 식습관이 자리 잡는다. 하루에 10,000보를 걷던 사람이 은퇴 후 3,000보도 채 걷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활동량 감소가 아니라 근감소와 대사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다. 은퇴 후 석 달 만에 혈압과 혈당이 급격히 악화된 사례는 흔하게 발견된다. 특히 남성 은퇴자들은 건강관리의 주도권을 잃고 운동 루틴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향이 강하다. 정신적 무기력은 신체적 무기력을 강화하고 이는 다시 심리적 우울감을 키우는 악순환을 만든다. 결국 은퇴자의 건강은 경제 상황과 심리 상태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 마지막으로 가장 과소평가되는 위험은 사회적 관계의 붕괴다. 직장이라는 공동체는 개인이 의식하지 못했을 뿐 매우 강력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매일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 동료들과의 정보 교환,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은 인간의 삶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은퇴하는 순간 이 네트워크는 빠르게 사라진다. 은퇴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처음에는 연락도 오고 만나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다 끊겼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관계의 중심이 직장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은퇴자가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관계망을 준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사회적 고립은 심리적 불안과 우울을 가속하고 신체 건강까지 악화시킨다. 관계는 에너지를 주지만 고립은 에너지를 빼앗는다. 이 네 가지 비가시적 리스크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 재정이 안정적이어도 심리적 공백이나 관계의 붕괴, 건강 악화가 찾아오면 삶 전체가 흔들린다. 그래서 은퇴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다. 이 말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적 경고다. 우리는 돈을 통해 삶을 지탱할 수는 있지만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요소는 따로 있다. 역할과 관계와 하루의 구조와 건강이라는 네 가지 기둥이 무너지면 재정 상태와 상관없이 삶은 쉽게 불안정해진다. 따라서 진짜 은퇴 준비란 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일이다. 앞으로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할지, 하루의 루틴을 어떻게 만들지, 관계를 어디서 유지하고 확장할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 질문들을 미리 고민한 사람만이 안정된 은퇴를 맞이할 수 있다. 지금의 직장을 떠난 뒤에도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은퇴는 쉼이 아니라 재구성이기 때문이다. 삶의 구조가 사라지는 순간 새로운 구조를 스스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제적 준비도 심리적 불안을 막을 수 없다. 결국 은퇴 전엔 절대 모르는 치명적 리스크는 돈이 아닌 삶의 축들이 무너지는 데 있다. 이 리스크를 알아차리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를 대비하는 사람만이 뒤늦은 후회를 피할 수 있다. 모든 은퇴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동일한 질문을 마주한다. 나는 돈이 아닌 나머지 절반을 준비해 두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은퇴 이후의 삶을 주도할 수 있다. 돈은 우리의 방패지만 삶을 지탱하는 기둥은 마음과 관계와 일상의 구조 그리고 건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분들께 전하고 싶은 한 가지 메시지가 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준비가 부족할수록 삶은 우리를 밀어내고 준비가 충분할수록 삶은 우리를 받아들인다. 지금의 당신이 무엇을 갖고 있는가 보다 앞으로의 당신이 어떤 구조를 만들어갈지가 훨씬 중요하다. 당신의 은퇴가 공백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과 일상의 발견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